새벽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반응한다. 허리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통증, 무릎을 굽힐 때마다 나는 소리.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하루를 다 쓴 것처럼 무겁다. 코덕만 58. 건설 현장 일용직. 이름보다 먼저 붙는 건 늘 그 단어다. 일용. 오늘이 있고 내일이 없는 자리. 그래도 나가야 한다.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현장에 도착하면 말수가 줄어든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곳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괜히 말을 섞었다가 더 서러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젊은 애들 틈에서 나는 늘 한 박자 늦다. 알아서 비켜주는 눈빛이 있을 때도 있고 노골적으로 짐을 더 얻는 손길도 있다. 참는다. 하루치 품삯이 걸려 있으니까. 버티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다. 해가 기울 무렵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오늘도 무사히 끝났다는 안도와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체념이 동시에 밀려온다. 작업복에 밴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한다. 집에 가면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저녁은 차려져 있을까? 아니, 그건 이미 기대하지 않는다. 기대하면 더 초라해진다는 걸 오래전에 배웠다. 집에 들어서면 공기가 다르다. 낮보다 더 무겁다. 반기는 얼굴은 없고 묻는 건 늘 같은 말뿐이다. 돈 이야기, 예전 이야기, 지나간 실수들. 젊을 때 한 번의 사고가 아직도 내 인생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끌려다닌다. 그 말들이 쌓이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서가 된 기분이 든다. 말대꾸는 하지 않는다. 해봤자 더 길어질 뿐이니까. 그래서 나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는다. 퇴근길에 일부러 방향을 튼다. 습관처럼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다. 술을 파는 작은 한식당. 간판 불빛이 환하지도 가게가 넓지도 않다. 그래도 그 문을 여는 순간만큼은 숨을 조금 고를 수 있다. 거기에는 김미화가 있다. 57.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시간 속을 살아온 얼굴. 그 식당에서는 내가 손님이다. 일용직도 가장도 실패한 과거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김미화는 내 이름을 부른다. 그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오늘 어땠냐고 묻고 술 한잔 더 할 거냐고 묻는다. 그 질문들이 마치 나를 아직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것 같아서 나는 매일 그곳으로 간다. 술이 몇 잔 들어가면 말이 풀린다. 거친 농담도 섞인다. 집에서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들. 더럽고 솔직한 농담에도 김미화는 웃는다. 흘려듣지 않고 받아준다. 그 웃음이 나를 더 대담하게 만든다.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넘을 듯한 말들. 그 경계에서 나는 이상하게 안도한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식당이 도피라는 걸. 김미화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도. 그래도 퇴근길에 그 몇 시간은 하루를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틈이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숨을 숨길 수 있는 곳. 그래서 오늘도 나는 헬멧을 벗고 작업복을 털고 같은 문을 연다.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거기까지다.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은 늘 비슷하지만 하루의 무게는 매번 다르다. 김미화 57. 이 동네에서 술 파는 한식당을 혼자 꾸려온 지 10년이 넘었다. 문을 열고 불을 켜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손님이 얼마나 올까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남아있을까다. 버티는 게 일상이 된 사람에게 내일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이혼은 오래전 일이다. 남편은 떠났고 아이도 없었다. 혼자가 되는 데에는 금세 익숙해졌지만 외로움은 그렇지 않았다. 밤이 깊어질수록 가게 안은 시끄러워지고 웃음과 욕설이 섞인 소리가 쌓인다. 그 소리들 사이에서 미화는 늘 웃는 얼굴을 한다. 손님을 붙잡아야 하니까. 술을 한 병 더 팔아야 하니까. 웃음은 생존 기술이 됐다. 돈은 늘 빠듯하다. 월세, 재료비, 카드 수수료.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잘 되는 날도 있지만 그런 날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미화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감정은 접어두자고. 기대하지 말자고. 가게 안에서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손님과 주인일 뿐이라고. 그런데도 사람은 사람을 본다. 특히 매일같이 오는 얼굴은 더 그렇다. 코덕만. 헬멧 자국이 남은 얼굴, 하루를 다 써버린 몸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남자. 미화는 그가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안다. 말수가 줄어드는 타이밍, 술잔을 비우는 속도, 농담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는 순간들에서 느껴진다. 덕만의 농담은 거칠다. 때로는 더럽기까지 하다. 다른 손님이었다면 선을 긋거나 웃고 넘겼을 말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화는 그 농담을 받아준다. 이유를 굳이 붙이자면 그 농담 안에 숨은 허기가 보여서다. 성적인 허기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마음에 가깝다. 미화 역시 그 허기를 알고 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끔은 일부러 더 받아준다. 웃음을 조금 더 크게, 말을 한 박자 더 늦게.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서만큼은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숨을 트이게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 아직 쓸모가 있다는 감각. 미화는 스스로에게 선을 긋는다. 이 가게를 벗어나지 말 것, 약속하지 말 것, 기대하지 말 것. 덕만이 어떤 처지인지도 알고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도 안다. 둘 다 서로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다. 그래서 더 가볍게 웃고 더 쉽게 흘려보낸다. 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어떤 밤에는 그 선이 얇아진다.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끌 때 남아있는 건 술 냄새와 정리되지 않은 말들이다. 미화는 그 공기 속에서 잠시 멈춘다.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고 스스로를 달랜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김미화는 앞치마를 메고 웃을 준비를 한다. 가게는 열리고 사람들은 들어온다. 그리고 어김없이 그 남자도 문을 연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미 많은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미화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날도 퇴근 시간은 비슷했다. 덕만은 작업복 위에 겉옷을 걸치고 익숙한 길로 식당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 그 소리가 미화에게는 하루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서로 인사를 크게 나누지 않아도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 덕만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미화는 말없이 술병을 꺼냈다. 그 짧은 동작들 속에 이미 많은 말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늘 가벼운 이야기였다. 현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 손님들 이야기, 동네 얘기. 그러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 말의 결이 바뀌었다. 덕만의 농담은 점점 노골적으로 흘렀고 미화는 그걸 흘려보내지 않았다. 웃음으로 받기도 하고 한마디를 더 얹기도 했다. 그게 장난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장난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순간들이었다. 식당 안은 늘 시끄러웠다.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과 욕설, 잔 부딪히는 소리. 그런데도 덕만과 미화 사이에는 묘하게 고요한 틈이 생겼다. 말이 끝난 뒤 잠깐의 정적, 그 사이에 눈이 마주치고 시선이 오래 머문다. 누가 먼저 피하지도 않는다. 그 시간만큼은 주변의 소음이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미화가 술잔을 채워줄 때 손이 아주 잠깐 닿는다.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 덕만은 그 짧은 접촉에 괜히 잔을 늦게 들었다. 미화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둘 다 그 순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말로 꺼내는 순간 선이 분명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농담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덕만은 집에서는 절대 꺼낼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미화는 눈을 흘기며 웃었고 때로는 그만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술은 끊지 않았다.
그 말에는 거절과 허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더 조심하라는 신호에 가까웠다. 손님이 잠시 빠진 시간, 가게 안에는 둘만 남았다. 미화는 테이블을 닫고 덕만은 술잔을 돌렸다. 그 사이에 말없이 흐르는 기류가 있었다. 덕만은 괜히 의자를 조금 당겨 앉았고 미화는 동선을 바꾸지 않았다. 서로의 공간이 아주 조금 겹쳤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것이 쌓였다. 말하지 않은 말들, 닿지 않은 손들, 웃음 뒤에 숨긴 표정들. 덕만은 계산을 하고 일어났고 미화는 늘 하던 대로 조심히 가요라고 말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마무리였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가게 안에는 여운이 남았다. 미화는 그 자리를 한 번 더 닦았고 덕만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괜히 발걸음을 늦췄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다. 그 사실을 둘 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덕만은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다. 술이 더 들어가서라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미루고 싶어서였다. 미화도 그걸 모를 리 없었다. 마지막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간 뒤에도 덕만의 잔은 쉽게 비워지지 않았다. 미화는 굳이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안주를 조금 더 내오고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 손길을 일부러 천천히 가져갔다. 말은 여전히 농담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농담으로만 들리지는 않았다. 덕만의 말에는 하루의 분노와 체념이 섞여 있었고 미화의 대답에는 그걸 다 안다는 듯한 기색이 묻어났다. 둘 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의 속도는 예전과 달랐다. 더 느렸고 더 오래 남았다. 미화는 가끔 덕만의 잔을 채우며 일부러 가까이 섰다. 주방과 테이블 사이의 거리, 그 몇 걸음이 점점 짧아졌다. 덕만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봤고 그 시선은 예전처럼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미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게 허락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거부도 아니라는 점이 덕만을 더 흔들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변했다는 건 둘 다 느끼고 있었다. 다른 손님이 있을 때는 괜찮았다. 시끄러운 소음과 웃음 속에 섞이면 이 묘한 긴장도 희석됐다. 문제는 한산해지는 시간이었다. 손님이 빠지고 불빛이 조금 어두워질수록 둘 사이에 남는 건 말보다 숨소리였다. 어느 날은 미화가 계산대 뒤에서 덕만을 부르지 않고 직접 테이블로 다가왔다. 잔을 치우는 척하며 손목이 스쳤고 그 순간 미화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덕만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둘 다 그 정지를 의식했다. 너무 짧아서 우연이라고 넘길 수 있는 시간. 그러나 너무 분명해서 잊을 수 없는 감각. 덕만은 집에 돌아가서도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미화의 손 말없이 서 있던 그 표정. 집에서는 여전히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왜 이것밖에 못 벌어오냐는 소리, 예전 일을 끄집어내는 잔소리. 덕만은 대답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공기가 차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다. 미화는 평소처럼 맞아줬지만 그날은 처음부터 눈이 마주쳤다. 짧은 인사, 짧은 미소. 그게 다였다. 그런데도 둘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단순히 손님과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렇다고 해서 쉽게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없다는 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할수록 그 선은 더 또렷해졌다. 넘지 않겠다는 다짐이 오히려 어디까지가 선인지 계속 확인하게 만들었다. 덕만과 미화는 그 선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없었다. 비도 오지 않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었는데 가게 안은 조용했다. 덕만은 늘 그렇듯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날은 잔을 들고도 쉽게 입에 대지 않았다. 미화는 주방에서 나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며 괜히 분주한 척을 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말이 줄어들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진다는 걸. 덕만이 먼저 농담을 던졌다. 평소보다 수위가 조금 더 높은 말이었다. 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종류의 말. 미화는 잠시 멈췄다가 웃었다. 예전처럼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웃음 뒤에 짧은 한숨이 섞였다. 그게 덕만의 가슴을 건드렸다. 웃어주기만 하던 사람이 그 웃음의 이유를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화는 술병을 들고 덕만 옆에 섰다. 굳이 그 자리를 택할 필요는 없었다.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따를 수 있었다. 그런데도 그 옆이었다. 잔을 채우는 동안 팔꿈치가 닿았고 이번에는 서로 피하지 않았다. 덕만은 괜히 잔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접촉을 조금 더 오래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말이 끊긴 순간이 있었다. 둘 다 동시에 말을 멈췄고 가게 안에는 냉장고 소리만 남았다. 그 정적 속에서 덕만은 미화의 얼굴을 바라봤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주름과 표정이 그날은 또렷하게 보였다. 미화 역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덕만에게는 큰 신호처럼 느껴졌다. 덕만의 말투가 달라졌다. 농담이 아니라 불평도 아니었다. 그냥 솔직한 문장이 나왔다. 오늘 현장이 힘들었다는 말,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 미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로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잔을 채워주고 조금 더 있다 가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붙잡음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다.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왔다가 금방 나갔다. 계산대가 다시 조용해졌고 미화는 가게 문을 잠갔다. 아직 영업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은 더 이상 받을 마음이 없었다. 덕만은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했다. 둘만 남았다는 사실이 불안보다 편안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미화는 테이블을 닦다가 덕만의 어깨를 스쳤다. 일부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덕만은 그 순간 몸을 조금 더 세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그 변화를 느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었다. 그날의 웃음은 많지 않았다. 대신 숨소리와 시선이 더 많았다. 덕만은 계산을 하며 괜히 손을 천천히 움직였고 미화는 영수증을 건네며 손을 늦게 뺐다.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말하지 않아도 되는 합의처럼 남았다. 문을 나서기 전 덕만은 뒤돌아봤다. 미화는 여느 때처럼 조심히 가요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대신했다. 그날 밤 덕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미화는 불을 끈 가게 안에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로 덕만이 식당에 들어오는 시간은 더 일정해졌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마치 그 시간대에 맞춰 하루를 접는 사람처럼. 미화는 그 리듬을 알고 있었다. 굳이 시계를 보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 소리만으로 알 수 있었다. 둘 다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로 확인하는 순간 책임이 생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식당 안에서의 거리는 점점 계산된 것이 됐다. 우연처럼 보이던 접촉은 이제 의도에 가까웠다. 미화가 잔을 채울 때 덕만의 손이 잔을 받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도 굳이 가까이 갔다. 덕만은 의자를 조금 더 당겨 앉았고 미화는 동선을 바꾸지 않았다. 서로의 움직임이 서로를 향해 정렬되는 느낌이었다. 농담은 더 노골적이 됐지만 웃음은 줄었다. 웃지 않아도 통하는 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덕만의 말에는 더 이상 과장이 없었고 미화의 대답도 짧아졌다. 대신 눈이 오래 머물렀다. 시선이 대답이 되는 시간들이 쌓였다. 그 시선 속에는 이미 많은 것이 오가고 있었다. 미화는 가끔 덕만의 잔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아직 술이 남아있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였다.
덕만도 그걸 알면서 잔을 비우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말없이 이어지는 합의가 있었다. 오늘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합의. 손님이 드문 날, 미화는 계산대 뒤에 서지 않았다. 덕만과 같은 쪽에 앉았다. 테이블 너머가 아니라 같으면. 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였지만 둘에게는 결정적인 차이였다. 가까워진 거리만큼 숨소리도 또렷해졌다. 덕만은 괜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미화는 그 손의 움직임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미화의 손이 덕만의 손등 위에 잠시 얹혔다. 닿았다는 표현보다는 머물렀다는 쪽이 더 맞았다. 덕만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가만히 두었다. 그 선택이 둘 다를 안도하게 했다. 더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멈출 수 있었다는 감각이 중요했다. 그날 밤 둘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됐다고 느꼈다. 이름이나 과거가 아니라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경계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자주 시험하게 됐다. 가게 문을 나설 때 덕만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미화도 배웅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뒷모습을 상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불 꺼진 가게 안.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둘은 알고 있었다. 이제 이 관계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하나 지나왔다는 걸. 아직 선은 남아 있었지만 그 선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그날은 처음부터 공기가 달랐다. 덕만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화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그걸 느꼈다. 인사도 짧았고 술을 따르는 손도 서둘렀다. 둘 다 말을 아꼈다. 말이 많아지면 그만큼 경계가 느슨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테이블 위에는 늘 있던 것들이 놓여 있었다. 술병, 안주, 잔. 달라진 건 그 사이에 흐르는 긴장뿐이었다. 덕만은 잔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미화는 괜히 테이블을 닦았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 가게 안에는 둘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 숨소리가 서로를 더 의식하게 만들었다. 미화가 먼저 말을 꺼냈다. 가볍게 흘려보내는 투였다. 요즘 자주 오는 것 같다는 말. 덕만은 웃으며 넘겼지만 그 웃음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다. 대신 잔을 비웠다. 미화는 말없이 다시 채워줬다. 그 반복이 이미 선택처럼 느껴졌다. 둘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테이블 하나를 건너는 게 아니라 의자 하나를 공유하는 수준이 됐다. 미화는 계산대 쪽으로 가지 않았다. 덕만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손이 닿았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덕만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고 미화의 손이 그 위로 겹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덕만은 그 손을 잡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아주 살짝 움직였다. 미화는 그 움직임을 느끼고도 손을 빼지 않았다.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고 가벼운 위로도 아니라는 걸. 서로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걸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까지도. 그걸 알면서도 몸은 정직했다. 외로움과 피로가 쌓인 끝에 나온 반응이었다. 미화가 먼저 말했다. 낮은 목소리였다. 여기까지라는 뜻인지 아니면 여기까지라는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 덕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에는 약속도 후회도 섞여 있었다. 둘은 아주 잠깐 서로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욕망과 체념이 동시에 있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눈에 보이는 일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미 많은 것을 넘어왔다는 걸. 말과 손, 시선과 침묵.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선을 지웠다.
다시 돌아가도 예전처럼은 아닐 거라는 걸. 그날 덕만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미화는 불을 끄고도 한동안 가게 안에 서 있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돌아오지 못했다.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선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언제든 밟힐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날은 아무 약속도 없었다. 특별한 이유도 계획도 없이 흘러간 하루였다. 그런데도 덕만은 현장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부터 발걸음이 느려졌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익숙한 골목 쪽으로 몸이 먼저 기울었다. 이성이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다른 답을 알고 있었다. 식당 문을 열었을 때 미화는 예상보다 먼저 그를 알아봤다. 눈이 마주쳤고 둘 다 잠깐 멈췄다. 인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없었다.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줬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고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다. 그 소음 덕분에 둘은 더 안전해 보였다. 술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잔이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다. 대화는 짧았고 농담은 거의 없었다. 웃음 대신 숨소리가 더 또렷했다. 미화는 일부러 덕만의 잔을 늦게 치웠고 덕만은 일부러 술을 남겼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밤은 오래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다는 걸.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가자 가게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온도가 변한 느낌이었다. 미화는 문을 잠그지 않았다. 덕만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말로 확인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둘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미화의 말투가 낮아졌고 덕만의 대답도 짧아졌다. 그 침묵 속에서 둘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여기서 멈출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미화가 먼저 일어났다. 안주를 치우는 척하며 덕만의 뒤를 스쳤다. 이번에는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거리였다. 덕만은 몸을 조금 돌렸고 둘의 시선이 가까워졌다. 숨이 닿을 만큼의 거리. 그 짧은 순간에 덕만은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 책임, 내일 약속. 대신 지금 이 순간만 남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둘은 동시에 같은 선택을 했다. 손이 다시 닿았고 이번에는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오래 머물지도 않았지만 분명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서로를 확인하는 행위였다. 서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는 방식. 그 순간 둘 다 웃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이상하게도 둘을 더 끌어당겼다. 그날 밤 덕만은 집으로 돌아갔고 미화는 가게 불을 껐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둘 다 알았다. 이제는 단순히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이 관계는 이미 한 번 더 깊은 곳으로 내려와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덕만은 매일같이 식당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러 안 간 날도 있었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돌아선 날도 있었다. 집에 더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었다. 현장을 마치고 골목을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다른 길로 빠졌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덜 가는 것. 그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비겁하다는 걸 덕만은 알고 있었다. 미화는 그 변화를 먼저 느꼈다. 늘 비슷한 시간에 열리던 문이 어떤 날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일용직은 늘 일정이 들쭉날쭉하니까. 그런데 그 간격이 길어지자 가게 안의 공기도 달라졌다. 같은 술병, 같은 테이블인데도 허전했다. 괜히 덕만이 앉던 자리를 한 번 더 닫게 됐다. 덕만이 오지 않는 날에도 미화는 가게를 열었다.
웃고 술을 따르고 농담을 받았다. 그런데 예전처럼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거친 말을 던져도 예전처럼 받아주지 않았다. 괜히 짧게 끊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손님들은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미화는 스스로 알았다. 그 남자가 빠진 자리가 이렇게 컸다는 걸. 며칠 뒤 덕만은 결국 식당에 들어왔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앉지 않았다. 늘 앉던 자리 대신 조금 떨어진 테이블을 택했다. 미화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술은 나왔고 안주도 같았다. 하지만 농담은 나오지 않았다. 덕만의 말은 짧았고 미화의 대답도 필요 최소한이었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묘하게 굳어 있었다. 둘 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대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덜 까는 선택이 덜 말하는 태도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답은 이미 나와 있었지만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덕만은 계산을 하고 일어섰다. 예전보다 훨씬 빨랐다. 미화는 배웅하지 않았다. 조심히 가요라는 말도 없었다. 대신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도 이해도 섞여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지 않는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로 덕만은 가끔만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보다 더 뜸하게. 올 때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더 건조해졌다. 손이 닿지 않았고 시선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미화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덕만 역시 그랬다. 멀어지는 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선택이 이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다. 식당 안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웃음과 긴장은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침묵이 자리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덜 가는 선택이 결국 가장 확실한 거리두기라는 걸 둘은 말없이 배워가고 있었다. 어느 날은 덕만이 식당 앞을 그냥 지나쳤다.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도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다. 이유를 붙일 수는 많았다. 몸이 피곤해서, 다음날 현장이 이르러서, 집에 일이 있어서.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더 가면 안 된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같은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차려지지 않은 저녁, 쌓여있는 말들, 오래된 불만들. 덕만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음 날을 준비했다. 헬멧을 닫고 작업화를 문 옆에 두고 알람을 맞췄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선택하지 않은 길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또 하루가 시작됐다. 미화도 비슷했다. 가게 문을 열고 술병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았다. 덕만이 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지만 미화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가끔 문이 열릴 때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내리곤 했다. 그 짧은 기대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알면서도 쉽게 버려지지는 않았다. 어느 늦은 밤 미화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왜 이렇게 끝나야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답을 알아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이미 배웠기 때문이다. 책임질 수 없는 감정은 결국 이렇게 정리된다는 걸. 누구도 나서지 않고 누구도 상처를 드러내지 않은 채로. 덕만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했다. 똑같은 소리, 똑같은 몸의 통증. 그런데도 예전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다. 퇴근길에 그 골목을 지나칠 때면 발걸음이 잠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 머뭇거림은 길어지지 않았다. 선택하지 않은 삶을 오래 바라보면 지금의 삶까지 흔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미화 역시 가게를 계속했다.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고 하루를 정리했다.
손님들 사이에서 덕만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래도 가끔 그 자리를 닦을 때면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 정도가 전부였다. 기억은 그렇게 일상 속 작은 틈으로만 남았다. 둘은 다시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다. 다만 예전보다 조금 더 빨리 하루를 접고, 조금 더 쉽게 체념하는 법을 배웠다. 서로를 구하지도 망치지도 않은 관계. 그래서 더 현실적인 결말이었다. 이 이야기는 큰 사건으로 남지 않는다. 누구의 인생도 뒤집지 않았고 누군가의 삶을 바꾸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하게 마음 한켠에 남았다가 사라진다. 다시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 속에서 가끔 떠오르는 정도로. 그리고 그게 이 관계의 전부였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